정선입니다. 제가 오늘은 밖에 외출을 하고 나갔다 왔는데 정말 피부 표현이 너무 놀라워서, 그리고 최근에 느끼고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 전에 하면 좋은 습관, 아니면 뭐 제품 추천, 피부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쓰면 좋은 스킨케어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의 피부 표현이 조금 제가 생각해도 대박적이라서 꼭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던 습관인데, 아침에는 폼 클렌징을 쓰지 않고 물세안만 해주는 거거든요. 솔직히 저는 막 완전 극심한 지성이 아니라면 물세안만 추천을 하는데요. 자면서 묻은 먼지나 이런 거는 물로도 충분히 이렇게 씻겨져 나가는 편이고, 문제는 이제 자면서 나온 유분기인데, 그래서 너무 극심한 지성분들은 약산성이나 이런 폼 클렌징을 사용해주는 게 좋고, 너무 극심한 지성만 아니라면 저는 물세안만 하고 뭐 토너로 살짝살짝 정리해주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너로 넘어갈 건데, 저는 이제 건성이니까 건성 타입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킨을 선택할 때는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는 너무 점성이 있거나 발랐을 때 너무 끈적임이 느껴지는 제품보다는 제가 항상 늘 추천하는 이 이니스프리의 이 블루베리 리밸런싱 스킨 같은 제형을 써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흔들었을 때 완전히 물처럼 느껴지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에뛰드 순정 같은 제형도 있고요. 너무 오일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너무 제형이 무겁거나 이런 거는 항상 피부는 수분부터 유분까지 단계적으로 쌓아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유분이 확 들어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감 위주인 제품으로만 층층이 쌓아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도 저는 스킨팩을 꼭 해주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스킨을 되게 빨리빨리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블루베리 스킨도 하나 새 거를 쟁여놓긴 했는데, 대신 우리가 스킨팩을 할 때는 조금 아침에 바쁠 때보다는 아무래도 여유 있게 준비할 때, 그리고 중요한 날 스킨팩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전날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고 꼭 이 스킨을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는 걸 추천해요. 그 다음은 이제 가벼운 제형감의 앰플 바르기인데요. 3스킨이나 7스킨, 그리고 스킨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만 해도 피부가 굉장히 좀 야들야들해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앰플을 발라주면 굉장히 피부가 신세계가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편견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앰플이 좀 끈적일 거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는 쓰지 않았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앰플을 메이크업 전에 발라보니까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랄까? 저는 건성이지만 피부 속에 그 수분감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래도 유분기가 나오면서 피부가 막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앰플을 싹 발라주면은요, 속건조가 확 잡히면서 피부 메이크업의 지속력이 정말 말도 못하게 올라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철을 메워주거나 이런 거 말고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위해서 프라이머를 바르시는 분이라면 프라이머 스킵하고 2단계를 거쳐도 될 만큼 정말 피부 메이크업의 그 속건조를 잡아줘서 생기는 지속력은 말로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건성이지만 속건조를 잡아주지 못하면 이제 얼굴에서 기름기가 나오면서 피부가 무너지는 타입인데, 솔직히 이거는 건성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성분들도 똑같아요. 속건조를 잡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기름기가 이렇게 뿜뿜 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지기가 쉽거든요. 이걸 수부지라고 하는데, 사실 건성분들도 속건조를 잡아주지 않으면 메이크업이 무너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는 앰플은 절대 끈적이거나 유분기가 많이 돌지 않아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앰플앤의 히알루로션 라이트 앰플을 굉장히 믿고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대용량도 제가 이거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진짜 오늘 최근에 피부 메이크업이 아주 이렇게 대용량도 쟁여놨을 정도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요즘에 앰플에 빠져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사용해봤는데, 메이크업 전에 앰플은 유분감이나 끈적임이 절대 남아있지 않아야지
피부 메이크업이 굉장히 쫀쫀하게 잘 먹어요. 오히려 막 끈적임이 있거나 이런 거는 뭐랄까? 좀 피부 메이크업을 뭉치게 만드는 느낌? 그러니까 또 화장이 들뜨거나 떡지지도 않고 제가 보통은 타입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어요. 스킨, 뭐 앰플, 크림 이런 타입을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딱 메이크업 전에 쓰기 좋은 앰플이라서 이거 하나만 딱 집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피부 속 수분을 채워주고 끈적임이 남지 않는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건성, 지성 나누지 않고 정말 다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이런 속건조를 잡아줄 수 있는 앰플을 쓰면은 피부 속 수분을 채워주면서 쫀쫀해지기 때문에 속건조를 막아서 메이크업 지속력이 진짜 오래가는 것 같아요. 진짜 저 보여드릴까요? 제가 진짜 지금 막 화장한 게 아니거든요? 보이세요, 여러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피부 상태가 지금 적어도 진짜 못해도 한 7시간? 아니다, 9시간은 지난 피부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거는 뭐랄까 광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이거를 솔직히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저녁에도 진짜 듬뿍듬뿍 바르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에는 양 볼에 이렇게 한 펌프 바른다면 저녁에는 한 3-4펌프씩 발라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면 피부가 정말 건강해져요.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솔직히 진짜 광고 영상에서 막 이렇게 좋다 와 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차라리 정말 좋더라도 이게 광고 영상에서는 객관적인 느낌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주관적인 느낌은 뭐 그 다음 영상에서 좋아서 또 쓸 때나 이럴 때 마음껏 보여드려야지 이런 생각인데 이거는 여러분 저에게 약간 신세계 같은 아이템이라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크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그런 피부 메이크업 전에 하는 스킨케어의 약간 타입들을 설명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최근에 잘 썼던 크림의 타입들을 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 젤 타입. 젤 타입은 솔직히 피부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바르기에 가장 좋은 텍스처예요. 아무래도 보통 젤 타입이 유분감보다는 수분감 위주이기 때문에 뭉침이나 뭐 밀리거나 이럴 확률이 제일 적은 반면에 대신에 건성분들은 이런 타입을 조금 쓰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젤 타입 중에서도 너무 빨리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 제품을 찾아서 써야 된다는 게 약간 유의해야 할 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크림이지만 약간의 되직함이 느껴지는 약간은 밤 같을 수도 있는 그런 크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는 건성분들이 진짜 쓰기 좋을 수 있지만 지성분들은 오히려 이런 거를 쓰면은 조금 피부에 부담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건성일수록 이런 밤 타입을 추천을 드리고 아무래도 지성분들일수록 이런 워터 젤 타입의 수분감 있는 크림을 많이 쓰시죠. 조금 다른 제형인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좀 프라이머가 섞인 듯한 그런 크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건성, 지성 가리지 않고 다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라이머가 섞이진 않았지만 약간의 그 프라이머 같은 포슬포슬한 느낌이 있지만 수분감도 채워주는 이런 크림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전에 보여드렸던 앰플까지는 그대로 수분감 충전이니까 가져가되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크림에서 조금 타입을 나눠서 메이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선크림인데요. 사실 저는 메이크업 전에 베이스를 사용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베이스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선크림은 스킨케어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크림까지 발랐는데 그날 뭔가 유분기가 좀 부족한데? 아니면 수분감이 좀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를 선크림에서 좀 최종적으로 채워주는 느낌? 사실 요즘에는 뭐 베이스나 아니면 파운데이션에도 굉장히 자외선 차단 지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항상 선크림을 꼬박꼬박 무조건 챙겨서 바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선크림에는 유기자차, 무기자차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무기자차는 얼굴에 보호막을 입혀서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거고, 유기자차는 흡수된 자외선을 이제 화학적 차단을 하는 방법인 건데, 일반적으로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백탁 현상 같은 게 없으면 유기자차, 그리고 백탁 현상이 있고, 그리고 발림성이 좀 뻑뻑하고 이런 거는 무기자차로 보거든요. 아무래도 유기자차는 이제 화학적 차단이다 보니까 얼굴에 조금 자극적일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또 반대로 백탁 현상도 없고 발림성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 전에는 좀 얼굴에 그래도 자극은 가겠지만 화장하기 조금 더 쉬운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유기자차를 선호하게 되는데, 또 막상 피부를 생각하자면 무기자차를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도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기자차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인데, 저에게 딱 그런 고민을 없애게 만들어준 선크림이 이 앰플렌의 세라마이드 샵 베리어 선케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무기자차인데요. 확실히 써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무기자차들보다 발림성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백탁 현상도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런 유기자차의 좋은 점인 발림성과 백탁 현상을 그대로 가져가되 무기자차로 만든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기자차지만 유기자차의 장점을 쏙 빼가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선크림이고, 사실 저는 이걸 맨 처음에 써보고 막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냥 당연히 유기자차겠거니 했는데 무기자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유기자차의 장점을 많이 빼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무기자차의 발림성이 좋고 백탁 현상이 적은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를 위해서 무기자차를 선택하고 싶지만 그런 유기자차의 발림성이 좋은 것과 백탁 현상이 적은 거를 그대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유기자차를 쓸 때가 있는데 확실히 뭐 나는 진짜 다 필요 없고 오늘은 너무 특별한 날이야. 그래서 뭔가 정석대로 다 화장을 해야 되겠고 시간도 많고 오늘이 정말 나의 베스트 날이 될 거야. 이런 때는 유기자차를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데일리함과 특별한 날을 나눠서 제품을 골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 다음은 파운데이션 브러쉬의 오일 먹여주기인데요. 이거는 요즘에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디올 파운데이션 브러쉬 11호 제품이고요. 이 브러쉬뿐만이 아니라 제가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써보면서 느낀 거는 잘 먹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브러쉬에 약간 유연함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가 유연해지려면 아무래도 조금 유분기를 머금고 있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꼭 그 중요한 날 전날에는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오일을 한 3방울에서 5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잘 먹여주거든요. 그거를 아무래도 화장 전에 하면은 너무 유분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루 전에 먹여서 이미 브러쉬를 좀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날 쓰는 거를 제일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갑자기 나갔다가 피부 상태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필 받아서 찍어본 이런 조금은 상세한 그런 루틴을 보여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너무 약간 기본적이면서도 꼭 해보면 좋은 것들? 이거 하나로 인해서 피부 메이크업 상태가 확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